무더운 초여름 인파가 몰리는 도봉산에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도봉산 산악구조대인데요.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인공 동반하기 위한 그 기본 장비부터 시작해서 중간 확보물로 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중간 확보물까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도봉산 산악구조대는 총 9명의 대원이 3개 팀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출동 구역은 도봉산 및 수락산, 그리고 북한산 일부를 출동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은 등산을 하고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돌이나 낙엽 등을 밟아서 발목이 골절 또는 염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심장마비라든가 개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많은 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대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챙겨 다 들어야지. 장비를 체크하고 있어요. 오늘 주말이어서 주말에는 등산 계획도 많고 출동이 평일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동 나가면 저희가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요구 조절을 구조하거나 이제 또 들것을 이용해서 하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헬기 작업할 장비랑 들것 장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냐 중간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장비 정리가 끝나고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빠른 게 무거운 장비를 등에 메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산악구조대로서 그 등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반에는 종류가 있는데 자유 등반도 있고 이제 인공 등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 등반은 장비를 최소한으로 써서 가는 거고, 인공 등반은 이제 장비를 써서 사다리를 또 쓰고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런 고난이도 바위에서는 인공 등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 그 등반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대원들이 등반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질 사전 준비라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암벽지대에서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접근이 필요한데, 암벽 지역은 수직벽이 있을 수도 있고 뒤로 놓은 오버행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접근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내 안전 정비가 모두 끝나고
한 대원이 암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안전장비에 몸을 맡긴 채 암벽을 오르는 김덕규 대원. 훈련이 이루어지는 내내 선배들의 조언이 쏟아지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하고, 자, 로프 걸고. 자신의 안전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암벽을 오르는 김덕규 대원은 순식간에 수미터를 올라갑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암벽 구조 쪽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암벽 훈련을 그래서 하고 있지만, 암벽 보시다시피 인공등반 같은 경우는 고도가 경사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비 분실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암벽에서의 추락은 큰 중상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암벽 훈련을 하는데 신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암벽 훈련하면서 여기서는 장비를 분실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그만 여기 벽에서는 실수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다른 훈련보다는 암벽 훈련이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여기 산악고지대 들어올 때만 해도 이런 인공 등반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제 산이 좋아서 산악고지대에 왔고, 저희가 이제 또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을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암벽 기술, 등반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악고조대로서 있는데, 저기 산 정상 부분에 경찰 산악고조대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암벽 사고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암벽 기술을 알고 있지만은 저희가 가는 것보다는 경찰이 빠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틈틈이 이제 경찰 산악고지대 없거나 아니면 또 여러 곳에 가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암벽에서 사고가 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추락을 해가지고 발목을 다치시거나 하강하셨을 때 추락하셨으면은 사망이나 굉장히 중태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오아시스에서 이제 의대길 이피치에서 추락했을 때 오아시스에 가서 요구자를 안전하게 인송했고요. 최근에도 선인봉 여기 남측길 1피치 크랙 부분에서 추락하셔서 저희가 그 1피치 가기 위한 테라스가 있어요. 거기 테라스에서 지상까지 또 로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이송하고 거기서 다시 헬기를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암벽 사고는 등반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암벽 등반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확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해서 암벽 등반을 해주시고요. 겨울철에는 바위면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맞는 장비를 사용해서 등반을 해주시고요. 또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게 되면은 바위면이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봄, 가을철에 등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순서에 맞게 등반을 해주시면은 안전한 등반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힘든 암벽 등반 훈련을 마치고 그들은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다시 초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사고처리고 그렇게 돼 있으면 대결을 할 수 있죠. 대결은 안 되면 대결을 하면 안 되죠. 대결권자를 지정하면 되죠.
남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도 소방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소방공무원의 뜻을 품었고, 20살 때부터 이제 소방공무원만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27살이 되던 해에 서울소방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제 아버지하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또 이제 제가 뭔가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가끔 의논도 하기도 하고, 이제 소방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어요. 뭐 화재 진압도 있을 거고, 구조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 구조대가 있고 이제 특수 구조대가 있는데, 특수 구조대에도 산악 구조대가 있고, 항공 구조 구급대가 있고, 또 순환 구조대도 있는데 이제 또 구급대도 있고, 여러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소방관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산악도 지금 온 지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산악구조대 생활한 지는. 그래서 이제 산악 분야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후배들이 배우고 싶은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업무도 물론 힘들겠지만 저도 산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산악구조대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이게 일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가 레저 활동으로 즐기기 위한 산행과 다른 점이, 레저 활동을 위해서 즐기기 위한 산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힘들면 산행을 하다가 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일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요구조자한테 도착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거기가 정상이건 아니면 낮은 위치에 요구조자가 있건 쉬지 않고 올라가야 하고, 또 도착해서 헬기를 이용한 구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헬기를 이용한 구조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들 것을 이용해서 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뭐 다른 업무의 강도에 비해서 좀 그 출동 현장을 나가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체력 소모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힘드냐 얘기를 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일이고 저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올라가고, 같이 이제 하는 동료들이 있고, 이제 뭐 서로 힘든 경우에 가방을 바꿔서 매거나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구조 신호가 접수되었습니다. 구조대는 급히 요구조자에게 출동하였는데요. 구조 장비를 등에 메고 급한 걸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요구조자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다른 데 아프신 분도 없으세요? 여기만 부딪히신 거예요? 저희가 이동 드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제일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재혁 팀장은 먼저 요구조자의 다리에 부목을 대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원들은 부상자를 구급차가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들것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을 다 댄 대원들은 들것을 조립하는 데 합류하였습니다. 부상자를 안전하게 옮길 들것이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완성되었습니다. 안전 산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계획된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길을 혼자 가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고요. 여러 사람이서 아는 길로 다니셔야 되고, 또 금지된 길, 통행이 금지된 길, 비법정 등산로를 나무를 채취하시거나 뭐 도토리를 주스시거나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등산로 입구에는 그 산 전체를 안내하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과 돌아올 길, 어느 정도 시간 계산을 등산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또 중간에 먹을 것이라든가 또 비나 기상이 안 좋아졌을 때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자켓이라든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평소에 드시는 약을 꼭 휴대하시고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산을 계획을 해서 등산을 하시고, 또 잦은 휴식,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간격으로 휴식을 취해 주시면서 등산을 하셔야지, 계속 땅만 바라보고 등산을 하시는 것은 등산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입니다. 그런 등산은 굉장히 안 좋은 등산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 주변 경관을 즐기시면서 자연을 즐기시면서 충분하게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내가 가는 길을 인지하시면서 등산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시더라도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빠르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음주를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등산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셨을 경우에 구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타박상이라든가 철가상 등을 굉장히 많이 입으시니까 산을 내려오셔가지고 음주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시겠고요. 산행 중에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셔야겠고요. 또 가장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즉시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119에 신고를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사고 발생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변에 또 산악 곳곳에 응급구조함이라는 것을 설치해 놨는데, 응급구조함을 빨리 찾으셔가지고 응급조치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면서 119 구조대와 통화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가장 안전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앉아보실게요. 이쪽으로 엉덩이를 올리세요. 뒤로 누워보실게요. 조금 올라가세요. 누워보실게요. 팔을 잠깐만요. 팔 들어갈게요. 도산백은 들것 이용 하산 중 서원터 5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산악구조대는 들것을 이용하여 부상자와 함께 신속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 할머니가 넘어지셔갖고 무릎 부위를 바닥에 부딪힌 상태이고요. 겉으로 봐서는 경미한 타박상 정도인데 할머니가 수술 병력이 있고 안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아유 애쓰시네. 들것에 실려 산 아래까지 내려오자 그곳에는 구급차가 대기 중이었는데요. 잡아줘요, 옆에. 하나, 둘, 셋. 예. 그렇게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부상자는 신속히 구급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병원 말씀하세요, 구급대원들한테. 부상자를 구급차로 태워보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구조대. 그러니까 코스가 왔다 갔다 하면은 40분밖에 안 이번엔 지도를 펴고 등산로를 살피고 있었는데요. 산을 뭐 잘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급히 구조대가 출동하고 다른 대원들은 등산로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구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둘레길을 가던 등산객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한 분이 실종 신고를 하신 거예요. 부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사건이 벌어지나요? 실종자 사건은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야간에 많이 실종자가 발생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이쪽 지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구조대는 실종자를 찾기 위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구조대의 눈은 사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찾으신 거예요? 예, 지나가던 등산객에 발견될 수도 있고 혼자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대원들은 발걸음이 한껏 가벼워 보였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도 걱정이 돼요.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찾지 못해도 발견이 되면 이제 마음이 한편 놓이죠. 가장 힘든 거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신고하시거나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신고를 하셨을 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핸드폰 연락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막에서 바늘 찾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산 전체를 찾아야 되고 또 의식이 있는 경우, 거동이 가능한 경우 움직이시면은 저희와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 가장 힘이 든 경우 같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락산에 출동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그분은 한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하산을 하시다가 이제 눈길에 미끄러지셨는데 거기가 약간 경사가 좀 됐고 떨어진 거리당 5m 이상 아마 추락을 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그분이 누워 계셨죠. 그분을 깨워가지고 괜찮냐 했더니 그분이 정신을 못 차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셨다가 저희가 도착을 해서 괜찮으시냐 했더니 자기 괜찮다고 자기는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정황을 듣고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헬기를 요청해가지고 헬기로 곧바로 이송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약간 그 계곡 부분이라 헬기가 접근이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저희가 힘들게 헬기 이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분이 병원에 잘 가가지고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진짜 내가 그때 소방대원님들 말씀을 따라가지고 헬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막 엉구 퉁퉁 붓고 완전히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헬기를 타고 빨리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서 며칠 동안 누워 계셨고 나중에 이제 퇴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저희 그 소방서였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고맙다고 표시하면서 이렇게 고마워하시는 거 보면은 그때도 특별히 그랬지만은 평소에도 이제 저희가 구조활동 하면은 항상 그 가보면은 아프신 분들 나중에 이제 잘 치료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뵈면은 또 알아보시고 그럴 때 가장 기쁨이 되고 저희 그 산악구조대가 뭐 좀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수한 것이 이제 저희 암벽 사고에서는 이제 다른 구조대에서도 좀 경험하기 힘든 산악구조대만의 특별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암벽 구조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도 훈련을 이제 시간이 날 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암벽을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도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또 그 이상으로 구조활동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들이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집에 가면 되게 편안하고 애기가 지금 9개월째 되고 있으니까요. 애기 편안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에 이제 가족끼리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조활동 나가면은 항상 그분들도 가족이 있으니까 제가 뭐 그냥 구조대원이 아니라 가족 같은 심정으로 항상 구조활동에 임하고 있고 항상 그 종태 엄마 고맙고 우리 종태도 지금 몸이 좋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커서 건강하게 커서 아빠랑 같이 살아보자고 건강하게만 자라서 하루에도 샤워를 서너 번씩 하게 되는 여름. 여러분의 욕실 안전하십니까? 방금 샤워를 마친 욕실입니다. 물기에 비누 거품, 샴푸와 린스까지 사용하고 나면 미끄러워서
타박상이나 골절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요. 나이 든 부모님,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부딪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쿠아러그를 사용해보세요. 마찰력이 강한 실리콘 섬유가 발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니까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수천 개의 워터홀로 물은 쑥쑥, 바닥은 미끄럼 방지 도트로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그 위로 항균 실리콘 실이 발을 꽉 잡아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이 고이는 하수구 위, 미끄러지기 쉬운 욕조 앞, 사고율이 높은 욕실 입구까지 크고 넉넉한 사이즈니까 집안 어디에서나 안전하게. 샤워하고 나오다가 미끄러졌는데 다리를 다쳐서 한 달을 입원했어요. 병원에서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쿠아러그라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욕실에 아쿠아러그를 깔고 아이들 좋아하는 비누 거품, 샴푸도 뿌리고 린스까지 뿌려볼게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 미끄러지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물에서 마찰력이 강해지는 실리콘 섬유가 발을 튼튼하게 잡아주니까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아쿠아러그에 거품을 붓고 아내와 남편의 줄다리기, 결과는 와우! 아쿠아러그 승! 정말 대단하죠? 탄력성이 좋은 항균 실리콘 섬유, 달걀을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을 만큼 푹신푹신. 욕실은 물론 편안하니까 주방에서도 오케이. 까맣게 물때가 끼고 보기 흉한 곰팡이까지 비위생적인 매트는 이제 그만. 위생적인 항균 소재로 세균 번식 걱정 노. 물을 붓는 순간 쑥쑥 빠지니까 흙먼지를 들이부어도 물 한 번 뿌려주면 청소 끝. 주스, 케찹, 머스타드를 듬뿍 부어도 와우! 단 몇 초 만에 새것처럼 깨끗하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실리콘 소재로 변색 걱정, 위생 걱정도 노! 각질 제거용 매트를 별도 부착. 쓱쓱 문질러만 주면 거친 당근도 시원스럽게 갈려나갑니다. 피부 자극 없이 샤워하면서 각질 제거까지 동시에. 정말 놀랍죠? 집안에서는 물론 야외 물놀이 갈 때 우리 아이 안전사고 걱정 노! 주방이나 욕조 어디서나 빈틈없이 넉넉한 특대형 아쿠아러그,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대형 아쿠아러그, 아이들 물놀이 할 때나 욕실 입구에 딱 좋은 반원형 아쿠아러그, 게다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까지 총 4종을 드리는 금액이 한 번 외식비도 안 되는 가격 29,800원. 29,800원.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아쿠아러그는 일반 매트 소재가 아닙니다. 위생적인 항균 소재를 쿠션처럼 직조했기 때문에 세균 번식 걱정이 전혀 없고 수분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실리콘 섬유로 물을 부으면 그대로 쭉쭉 빠지고요. 모래 흙먼지도 물만 부어주면 와우! 새것처럼 깨끗해졌네요. 주스나 케찹, 머스타드 소스 같은 색깔 있는 것들을 쏟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물만 부어주면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욕실 미끄럼 사고,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제 아쿠아러그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수천 개의 워터홀로 물은 쑥쑥, 바닥은 미끄럼 방지 도트로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그 위로 항균 실리콘 실이 발을 꽉 잡아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 샴푸, 린스를 듬뿍 부은 후 비틀고 달리고 뛰어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발명품. 이제 욕실 주방 어디서나 넉넉한 아쿠아러그로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둘째, 위생적입니다. 까맣게 물때가 끼고 보기 흉한 곰팡이까지 비위생적인 매트는 이제 그만. 위생적인 항균 소재로 세균 번식 걱정 노. 물을 붓는 순간 쑥쑥 빠지니까 흙먼지를 들이부어도 물 한 번 뿌려주면 청소 끝. 주스, 케찹, 머스타드를 듬뿍 부어도 와우! 단 몇 초 만에 새것처럼 깨끗하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실리콘 소재로 변색 걱정, 위생 걱정도 노! 청소 후 툭툭 털어만 주면 금세 뽀송뽀송. 셋째, 편안합니다. 탄력성이 좋은 항균 실리콘 섬유. 욕실은 물론 편안하니까 주방에서도 오케이.
주방이나 욕조 어디서나 빈틈없이 넉넉한 특대형 아쿠아로그, 갓질 제거 기능 있는 대형 아쿠아로그, 아이들 물놀이 할 때나 욕실 입구에 딱 좋은 반원형 아쿠아로그, 게다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까지 총 4조를 드리는 금액이 한 번 외식비도 안 되는 가격 29,800원, 29,800원. 사용 후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의 혜택까지.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욕실 미끄럼 사고 이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체 아쿠아로그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합니다. 수천 개의 워터홀로 물은 쑥쑥, 바닥은 미끄럼 방지 도트로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그 위로 항균 실리콘 실이 발을 꽉 잡아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비누 거품, 샴푸, 린스를 듬뿍 부은 후 비틀고 달리고 뛰어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획기적인 신발명품. 이제 욕실 주방 어디서나 넉넉한 아쿠아로그로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둘째, 위생적입니다. 비위생적인 매트는 이제 그만. 위생적인 항균 소재로 세균 번식 걱정 NO. 물을 붓는 순간 쑥쑥 빠지니까 흙먼지를 들이부어도 물 한 번 뿌려주면 청소 끝. 주스, 케찹, 머스타드를 듬뿍 부어도 와우, 단 몇 초 만에 새것처럼 깨끗하게. 물이 스며들지 않는 실리콘 소재로 변색 걱정, 위생 걱정도 NO. 청소 후 툭툭 털어만 주면 금세 뽀송뽀송. 셋째, 편안합니다. 탄력성이 좋은 항균 실리콘 섬유. 욕실은 물론 편안하니까 주방에서도 오케이. 각질 제거용 매트를 별도 부착. 피부 자극 없이 샤워하면서 각질 제거까지 동시에. 정말 놀랍죠? 주방이나 욕조 어디서나 빈틈없이 넉넉한 특대형 아쿠아로그, 각질 제거 기능 있는 대형 아쿠아로그, 아이들 물놀이 할 때나 욕실 입구에 딱 좋은 반원형 아쿠아로그, 게다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보관용 가방까지 총 4조를 드리는 금액이 한 번 외식비도 안 되는 가격 29,800원, 29,800원.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세요.